제가 지난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어떤 밀어붙이기식 일방 통행식 국회 운영에 대해서 결국은 키는 민주당이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지고 있는 게 아니겠냐. 그래서 결국 우리의 상대는 대통령으로 타겟을 맞추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의 대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했고 또 지난 금요일 규탄사에서도 공개적으로 대통령과 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통령의 답은 없습니다. 지금 7월 3일까지 국무총리 또 비준 절차 또 여러 가지 민생 추경안 또 장관 인사 청문회 등 국정의 과제들이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야가 계속해서 마주오는 열차처럼 충돌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느냐. 국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의 어떤 정치 복원을 위해서 대통령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 초당적인 소통은 야당보다도 일단 대통령하고의 먼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재차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게 이르렀습니다. 짧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알려드릴게요. 내각에서 이제 친윤 선봉당의 어떤 친윤 의원들, 당 지도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수사와 관련해 좀 고의적으로 침묵하고 있다 이런 비판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생각하십니까? 친윤 의원들 특검 수사를 고의적으로 침묵하고 있다. 저는 고의적으로 침묵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의 어떤 수사에 있어서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해 왔고 또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든 저는 응답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윤 대통령께서 이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만은 1차 조사에서 그 박창환 총경이라는 분이 결국은 체포영장 시도와 관련된 소위 말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어떤 고발 상대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오전에 조사를 받다가 오후에 이제 이해충돌 소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에 대해서 조사하는 이제 수사관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그래서 검사로 부장검사 두 분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라는 것은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합법적인 정당한 적법 절차를 따라야 된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적용돼야만 하는 망고의 진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이면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 끝나고 내일부터 새 지도부가 꾸려질 텐데 김용태 비대위에 대한 평가와 다음 지도부에 대한 어떤 기대 같은 게 있으실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정말로 우리 당에 촉망받는 젊은 정치 자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보다도 아끼는 후배입니다. 저하고도 여러 가지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정치인으로서 당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충정 어린 여러 혁신안을 던졌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내부적인 토론, 내부적인 어떤 이 토론이나 어떤 절차가 좀 부족했다. 이런 게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용태 우리 비대위원장 전적으로 좋아하는 정치인이고 제가 항상 김용태 의원에 대해서 그늘막이 되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주어진 어떤 탄핵 여러 가지 문제 등에서 입장차는 다르지만은 지금은 어떤 다름을 전부 다 덮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다. 피터 드러커가 변화 혁신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로직, yesterday's logic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우리 당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좋은 화두를 던졌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차이를 덮고 이제는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할 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 또 인사 독재 등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 전선에서 지혜를 모아서 맞서 싸워야 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내일 구성될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어떤 기대 같은 거는 있으실까요? 일단은 새로운 지도부 오늘 내일간의 ERS를 통해서 현재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조기 전대로 가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은 초선, 재선, 선수별로 대표 선수를 모아서 한다 이런 건데 우리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결국 당내 화합, 소통을 이제 확고히 하는 가운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정말로 진짜 투쟁다운 투쟁, 의로운 투쟁을 보여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비대위원회는 전대로 가기 위한 비대위가 아니냐. 그래서 비대위하고 또 혁신위원회를 같이 한다고 하는데 조기 전대로 가게 되면 혁신위원회가 그렇게 필요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진짜 혁신위원회는 차기 전대를 통해서 이루어진 차기 지도부가 결국 중장기 과제로 혁신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혁신위원회 설치, 비대위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견이 수렴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면담을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07명 국회의원 전원과 대통령의 면담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표단 한 10명을 간추려서 대화를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광주에서 이재명 대통령 토론회 주재하신 거 보니까 107명의 국회의원을 무난히 상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집단 면담, 집단 대화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거다. 국민의힘 총장 안에 들어오는 아니요, 우리가 가서 하는 거죠. 오셔도 좋고요. 결국 키는 대통령이 지고 있지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민당이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하고의 면담, 대통령하고의 대화, 초당적인 대화는 우리 국민의힘과 대통령하고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